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장터의 햇살은 따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땅바닥을 지글지글 달구고 있을 때였지요. 강도윤은 손에 쥔 낡은 보따리를 꼭 움켜쥔 채 장터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양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양반가의 자손이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그저 먹고 살기 바쁜 몰락한 선비에 지나지 않았지요. 이거 봐요. 여기 싱싱한 무가 있어요. 조기 한 손 얼마요? 장터에는 난전이 곳곳에 벌어져 있었고 장사치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틈을 비집고 걸어가면서 남은 재산을 어찌 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쌀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울어진 사랑채 기둥은 손을 봐야 할 판이었습니다. 허나 주머니 사정은 너무도 빈약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겠나? 강도윤이 고개를 돌려보니 웬 장사치가 한 여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치는 도만식이라는 자였습니다. 장터 근처에서 노비 장사를 하는 자로 소문이 좋지 않았지요. 도만식은 여인을 끌고 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여기 젊은 여종이 있소.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여종이니 값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누가 사가시겠소. 도만식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여인은 달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작고 가냘펐으나 도만식은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는 달매의 팔을 잡아채며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보시오. 얼굴도 괜찮고 몸도 튼튼하니 집안종으로 쓰기에 더없이 좋소. 달매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다가도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면 괜한 탈이 생기는 법이니 모두들 모른 척했지요. 강도윤은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저 여인은 얼마나 무서울까? 저렇게 끌려다니는 처지가 얼마나 서러울까? 강도윤 자신도 가세가 기울어 남의 집살이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에이, 쳇. 오늘은 장사가 안 되는구먼. 도만식이 혀를 차며 달매를 더욱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달매는 비틀거리면서도 겨우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강도윤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보따리를 꼭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외면하고 가면 그만이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쁜 몸인데. 그러나 발걸음은 이미 도만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도만식이 달매를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시오. 강도윤의 목소리에 도만식이 돌아보았습니다. 도만식은 강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사갈 거요? 그러하오. 도만식의 얼굴에 번쩍 욕심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낼 수 있소? 강도윤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재산이 들어있었습니다. 쌀 몇 대와 엽전 몇 냥이 전부였지요. 그것을 모두 꺼내 도만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요. 도만식은 그것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요? 이것뿐이란 말이오? 지금 제게 있는 건 이것뿐이요. 도만식은 한참을 궁리하더니 쌀과 엽전을 움켜쥐었습니다. 줬소. 가져가시오. 도만식은 달매를 밀어 넘겼습니다.
달매는 비틀거리다가 강도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만식은 쌀과 엽전을 챙기더니 휙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강도윤은 주저앉은 달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강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달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매의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혀가 짧은 듯 또박또박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강도윤은 달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시오. 강도윤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매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끝자락에 이르자 초라한 기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강도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오. 이제부터 여기서 지내시오. 강도윤이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달매는 주춤거리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사랑채는 기둥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이 허름하고 낡았지요. 달매는 마당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강도윤은 달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안채에 있는 방을 쓰시오. 내일부터 집안일을 맡아주면 되겠소. 예. 달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안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방이 있으니 들어가서 쉬시오. 달매는 또다시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몸가짐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 여종 하나를 사들였으니 앞으로 어찌 살아갈까.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 여인을 외면하고 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에 앉아 남은 곡식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버티기도 빠듯했지요. 강도윤은 장부를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 품을 더 팔아야겠구나.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열고 나가보았습니다. 달매가 부엌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다가가자 달매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물을 좀 길어 놓으려고요. 달매는 우물가에서 두레박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있었지요.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오. 그런데 밤이 깊었으니 이만 들어가서 쉬시오. 예. 달매는 물동이를 부엌 옆에 놓고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도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일찍 눈을 뜨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당이 말끔히 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왔지요. 강도윤이 부엌으로 가보니 달매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 진지 다 되었습니다. 달매는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각에 벌써 일을 시작했다니. 고맙소. 그런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오. 예. 강도윤은 밥상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지만 정갈했습니다. 강도윤은 밥을 먹으며 달매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달매는 부엌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참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로구나. 강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여겼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강도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도 품을 팔러 나가야 했습니다.
다녀오겠소.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달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강도윤이 떠나자 달매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던 달매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와와 기운 기둥, 잡초가 무성한 마당. 모든 것이 쓸쓸하고 초라했지요. 달매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작았지만 깊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슬픔이 담긴 듯 했지요. 달매는 안채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강도윤은 하루 종일 품을 팔고 저녁 무렵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얼마 안 되는 품삯이 들려 있었지요. 몸은 지쳤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다녀왔소. 강도윤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매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예. 돌아오셨습니까? 어눌한 말투였지만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삯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번 것이요. 많지는 않소만. 달매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녁 진지 준비했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갈했습니다. 강도윤은 밥을 먹으며 달매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달매는 부엌 한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요. 참으로 조용한 사람이로구나. 강도윤은 그렇게 생각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에서 잠자리에 들었고 달매는 안채에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도윤과 달매의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용한 동거가 시작되었지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에서 잠을 깨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젯밤만 해도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이 말끔히 쓸려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풍겨 나왔지요. 강도윤이 부엌으로 다가가니 달매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달매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소? 강도윤의 목소리에 달매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찍 눈이 떠져서요. 밥을 지으려고요. 고맙소. 그런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오. 예. 달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아궁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품을 팔러 나가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얼마만인가 싶었지요. 잠시 후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과 김치,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갈했습니다. 강도윤은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고슬고슬했습니다. 밥맛이 좋소. 달매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기뻐하는 듯 했지요. 강도윤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소.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도윤이 집을 나서자 달매는 한동안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눌했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달매의 눈빛은 또렷해졌고 입가에는 단호한 기색이 서렸습니다.
달매는 마당을 가로질러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쌀 항아리는 바닥이 보일 정도였고 보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매는 항아리마다 손을 넣어 남은 곡식의 양을 가늠했습니다. 이걸로는 보름도 못 버티겠구나. 달매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곡간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간장독은 반쯤 비어 있었고 된장독도 형편없었습니다. 고추장은 아예 바닥이 드러나 있었지요. 달매는 장독대를 한 바퀴 돌며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채 뒤편으로 갔습니다. 농기구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낫은 녹이 슬어 있었고 괭이는 자루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삼태기는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달매는 농기구를 하나씩 집어들며 살폈습니다. 낡고 망가진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매는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쓸만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을 나누어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달매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곳간의 곡식을 다시 정리하고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농기구는 씻어서 햇볕에 말렸습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달매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쌀로 죽을 쓰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아껴 먹어야 했지요. 달매는 죽을 한 그릇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달매는 안채로 들어가 방 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 구석에 낡은 괴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달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괴짝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매는 책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달매의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그러다 문득 책을 덮었습니다. 함부로 보면 안 되지. 달매는 책을 다시 괴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품삯으로 받은 엽전 몇 냥과 곡식 조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다녀왔소.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매가 마당에서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달매는 강도윤을 보더니 황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예. 돌아오셨습니까? 힘드셨지요? 괜찮소. 이게 오늘 품삯이요. 강도윤이 품삯과 곡식을 내밀자 달매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재빨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 앞 평상에 앉아 달매를 지켜보았습니다. 달매는 곡식을 곳간으로 가져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엽전은 따로 모아 헝겊에 싸서 보관했지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집안일에 익숙한 모양이로구나. 강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눌한 말투를 쓰고 바보 같은 척하는데 하는 일은 영락없이 알뜰한 살림꾼이었으니까요.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달매는 낮에 준비해둔 나물과 된장국을 내왔습니다. 강도윤은 밥을 먹으며 달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소? 달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했습니다. 마당도 쓸고 꽃간도 보고 그러했소?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달매가 스스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달매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손은 정확했지요. 강도윤은 그런 달매를 보며 점점 의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품삯을 가져오자 달매는 늘 하던 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날이 달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달매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장에 가실 때 이거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매가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윤이 받아보니 거기에는 삼배실과 바늘, 기름종이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오? 예. 농기구도 고쳐야 하고 옷도 기워야 해서요. 달매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강도윤은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장에 갈 때 사오겠소. 고맙습니다. 달매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은 달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보통 여종이 아니로구나. 그를 알고 살림을 꾸릴 줄 아는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강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달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터였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이야기할 날이 오겠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은 밝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채 쪽을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달매가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달매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비쳤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듯 했지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안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달매가 보따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매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쓸어 만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달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달매는 보따리를 다시 싸서 방 구석에 감춰두었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고 있구나.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요. 강도윤은 사랑채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장에 갈 물건을 보따리에 싸고 있었습니다. 달매가 적어준 물목을 사러 가는 길이었지요. 달매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강도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러겠소. 해지기 전에 돌아올 것이오. 강도윤이 대문을 나서는데 달매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같이 가시겠소? 달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길은 구불구불했고 양쪽으로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요. 장터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는데 앞에서 말 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은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달매도 강도윤 뒤로 몸을 숨겼지요. 말 위의 사내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갓을 눌러쓴 모습이 제법 양반 행색이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세력가 배상우였습니다. 배상우는 말을 천천히 몰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강도윤을 알아보았는지 말을 세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강씨 집안 아들 아니냐? 강도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러합니다. 배상우는 말 위에서 강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허허, 강씨 집안도 옛날 같지 않구나. 이제는 몸소장에 다니는구먼. 살아가자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강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상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이 품팔이를 하다니. 채통도 없는 개로구나. 강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우 같은 자와 말다툼을 해봐야 손해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배상우는 시선을 돌려 강도윤 뒤에 숨은 달매를 보았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더욱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상우는 달매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계집은 누구냐? 집안종입니다. 종이라. 배상우는 달매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달매는 몸을 더욱 움츠렸습니다. 배상우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로구나. 그 말에 달매의 몸이 굳었습니다. 배상우는 잠시 달매를 응시하다가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뭐 별것 아니겠지. 배상우는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강도윤은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매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요. 강도윤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달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가시지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달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강도윤은 달매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달매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장사치들의 목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강도윤은 달매가 적어준 물목대로 물건을 샀습니다. 삼배실과 바늘, 기름종이를 샀습니다. 달매는 강도윤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물건을 다 사고 나서 달매에게 물었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소? 달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돌아가시지요.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달매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진 뒤였습니다. 달매는 물건을 받아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달매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그릇이 기울어 국물이 엎질러졌지요. 아, 죄송합니다. 달매가 황급히 행주로 닦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소. 천천히 하시오. 달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도윤은 달매를 보며 물었습니다. 낮에 그 사람 때문에 놀랐소? 달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지요. 강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시오. 많이 피곤할 것이오. 예. 달매는 저녁상을 물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상우가 한 말이 떠올랐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라.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상우와 달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캐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안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달매였습니다.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안채 쪽을 바라보니 달매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달매의 그림자가 비쳤지요. 달매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듯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강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리 괴로워하는가? 낮에 배상우를 만난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던가? 강도윤은 안채로 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지금 가서 위로한다고 달매의 마음이 편해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지도 몰랐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달매의 방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매의 그림자가 한참 동안 움직이다가 마침내 잠잠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매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지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달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에게 다가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소? 달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시오. 내가 품팔이 다녀올 테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달매는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떠오른 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시오. 강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달매는 대문 앞에 서서 강도윤을 배웅했습니다. 강도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강도윤이 사라지자 달매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들켰구나. 내가 누군지 알아본 게 틀림없어. 달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배상우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눈빛이 달매를 짓눌렀지요. 어찌해야 하나? 이제 어찌해야 하나? 달매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달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안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매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밖에 나갈 때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밤이면 잠을 설쳤지요. 강도윤은 그런 달매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무언가 큰 두려움이 달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강도윤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강도윤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달매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달매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날마다 품을 팔러 나갔고 달매는 집을 지켰습니다. 강도윤이 아침 일찍 나가면 달매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렸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윤이 품팔이를 나가고 난 뒤 달매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 한쪽에는 낡은 장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달매는 조심스럽게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문서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장부도 있었고 증서도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을 보니 오래도록 손을 대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달매는 문서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펼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빈 문서가 여럿 있었고 땅 문서도 몇 장 보였습니다. 달매는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알겠구나. 달매는 문서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빈 문서는 따로 모았고 재산 목록은 다시 적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글씨도 또박또박 정갈했지요. 한참을 정리하다가 달매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밭문서였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밭인데 아직 팔리지 않았더군요. 이 밭을 잘 쓰면 살림의 보탬이 되겠구나. 달매는 문서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장부를 서랍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달매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살림을 계산했습니다. 남은 곡식, 필요한 물건, 갚아야 할 빚. 하나하나 헤아렸지요. 저녁 무렵 강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품삯은 여느 때와 비슷했습니다. 강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달매가 저녁상을 들고 왔습니다. 강도윤은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채 안이 평소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혹시 사랑채를 정리했소? 달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먼지를 닦았습니다. 고맙소. 강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달매가 사랑채를 정리한 것만 알았지 문서까지 손댔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강도윤이 품팔이에서 돌아오는데 달매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아 보였지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달매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뒤편 밭말입니다. 밭이라니? 집 뒤에 밭이 하나 있다고 문서에서 봤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 밭. 오래전부터 묵혀둔 땅이요. 일손이 없어서 손을 못 댔지. 제가 가꿔보면 안 될까요? 달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매는 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갔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일궜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쉬지 않았지요. 강도윤이 품팔이에서 돌아오면 달매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런 달매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로구나. 어느 날 강도윤이 품삯을 가져오자 달매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품삯을 받아들고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강도윤이 받아보니 거기에는 빈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지요. 이게 무엇이오?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문서를 봤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강도윤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빚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달매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빚부터 먼저 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촉이 심한 것들이라서요. 강도윤은 달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소? 이 집이 잘 되었으면 해서요. 나리께서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달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한참 동안 달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겠소. 그날 이후로 강도윤은 달매가 정리한 목록대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조금씩이었지만 꾸준히 갚았지요. 달매도 밭에서 나온 채소를 팔아보탰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쌓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채워졌습니다.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씨 집안이 요즘 형편이 나아진 것 같던데. 그러게. 전에는 끼니도 제대로 못 잊는다고 하더니 여종을 하나 들였다던데 그 계집이 살림을 잘하나 보지.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강도윤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매에게 더욱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사랑채에 앉아 있는데 달매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헝겊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리, 이것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달매가 보따리를 풀자 새 두루마기가 나왔습니다. 달매가 밤마다 바느질해서 만든 것이었지요. 이게 나리께서 늘 낡은 옷만 입으셔서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이 서툴러서 볼품 없습니다만 강도윤은 두루마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느질이 정갈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리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밤 강도윤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매가 준 두루마기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어찌 이런 수완을 가졌는가? 달매는 분명 평범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알고 장부를 정리할 줄 알았습니다. 살림도 꾸릴 줄 알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보처럼 말했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과거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달매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한편 달매는 안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매는 작은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지요. 보따리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증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달매는 증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겠지. 내가 누구인지, 어찌 여기까지 왔는지. 달매는 증서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긴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달매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도윤이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강씨 아니신가? 강도윤이 돌아보니 배상우였습니다. 배상우는 말에서 내려 강도윤 앞을 막아섰습니다. 요즘 살림이 나아졌다던데 사실이요? 그저 그러합니다. 강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상우는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허허, 여종 하나 들였다고 집안이 일어서다니. 그 계집이 제법 쓸모가 있나 보구려. 그나저나 그 계집 말이오. 어디선가 본 듯한데 혹시 어느 집 출신인지 아시오? 배상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이상하구먼.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배상우는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어느 집안 규수와 눈매가 꼭 닮았단 말이지. 한양 쪽 양반집 딸이었는데. 그 말에 강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배상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집안 딸이겠소. 그 집은 진작에 망했다고 들었으니. 배상우는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시게. 천한 것들은 믿을 게 못 되니까. 배상우가 말을 몰고 떠났습니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양 쪽 양반집 딸이라. 강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달매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러하오. 강도윤은 달매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달매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배상우가 한 말을 달매에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지요. 문득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로 가는데 안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매의 방이었습니다. 창호지에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달매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 했지요. 강도윤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달매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한자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지요. 강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달매의 분놀림은 능숙했습니다. 글씨체도 단정했습니다. 평범한 여종이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었지요. 달매는 한참 글을 쓰다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호지가 흔들렸습니다. 달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종이를 숨기고 일어섰습니다. 강도윤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리. 달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윤을 불렀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달매 앞에 앉았습니다. 글을 쓰고 있었소? 달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을 뿐이었지요. 강도윤은 달매가 숨긴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보여주시겠소? 나리. 저는. 달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도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보여주시오. 달매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강도윤이 받아보니 거기에는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려한 필체로 쓰인 시였지요. 강도윤은 시를 읽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를 그리워하고 옛집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시였지요. 참으로 좋은 글이요. 강도윤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속였습니다. 무엇을 속였다는 것이오? 저는 그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종 주제에 그를 안다는 것이 두려워서. 달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달매가 고개를 들어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를 아는 것은 죄가 아니오. 오히려 귀한 재주이지. 강도윤의 말에 달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도윤은 그런 달매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울음을 그치자 달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제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어. 강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시오. 달매는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달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이제 쉬시오. 밤이 깊었소. 강도윤이 일어서려는데 달매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나리.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하시오. 달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래 천인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강도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했소? 예. 하지만 집안이 망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여종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달매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윤은 달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이야기를 언젠가는 들려주시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말해주면 돼요. 날이 달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방을 나섰습니다. 잘 쉬시오. 예. 날이 강도윤이 사랑채로 돌아가자 달매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말해야겠지. 달매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자신이 쓴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서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달매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달매는 별을 보며 고향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달매는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지요. 한편 사랑채에서 강도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매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나 여종이 되었다니. 강도윤은 달매가 겪었을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풀어나가야지. 강도윤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술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배씨 집안이 예전에 한 양반과 재산을 꿀꺽했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어느 집안인데? 한양 쪽 집안이라더군. 주인이 죽고 나서 문서를 조작했다나 뭐라나.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소문은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재미 삼아 주고받았지요. 강도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달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강도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매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을 보더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그러하오. 강도윤은 달매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달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소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사랑채에 앉아 있는데 달매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날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오. 달매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도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날이 저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시오. 달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본명은 한서율입니다. 한서율.
강도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달매가 아닌 한서율.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한양 근처에 살던 양반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승문이라 하였고 벼슬도 하셨지요. 서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배상우와 관련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돈을 빌렸다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모르셨고 저는 어렸습니다. 그들이 내민 문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그것이 거짓이었소? 그러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도장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집도 땅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도만식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는 어머니에게 좋은 곳에 저를 시집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겠지요. 예.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기생집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만식에게 붙잡혔지요. 서율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강도윤은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서율은 물을 마시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도만식은 제게 여종 문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찍었지요. 그렇게 천인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찌 되었소? 도만식은 저를 여기저기 팔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를 안다는 것을 알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바보인 척했습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소. 예. 그러다 나리를 만났습니다. 장터에서 나리께서 저를 사주셨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율은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종인 저에게도 사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강도윤은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잘못한 것은 배상우와 도만식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천인입니다. 문서에 제 손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문서가 부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소. 강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배상우는 세력이 있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있지 않소. 강도윤의 말에 서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리, 이제부터는 그 억울함을 함께 바로잡겠소. 당신 혼자가 아니오. 강도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서율은 그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시오. 이제부터 시작이오. 강도윤은 서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소?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도장과 옛 문서 조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안에 그것들을 가져오시오.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하겠소. 예. 나리. 서율은 안채로 가서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낡은 도장과 찢어진 문서,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강도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문서는 찢어져 있었지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오. 강도윤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일을 아는 사람이 있소? 아버지 친구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정학진이라 하셨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분을 찾아보겠소. 하지만 배상우를 어찌 관아에 알려야 하오. 사또께 사실을 고해야 하오. 서율은 두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아에서 믿어주실까요? 저는 천인인데 당신은 억울하게 천인이 된 것이오. 그것을 증명하면 돼오. 강도윤은 서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함께 가겠소. 서율은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나리,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리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괜찮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율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율은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그것을 적어 나갔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강도윤은 적어 놓은 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내일부터 준비하겠소. 나리, 정말 감사합니다. 서율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강도윤은 서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쉬시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오. 예. 나리. 서율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윤은 사랑채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배상우와의 싸움이. 강도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서율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리라. 그것이 강도윤의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강도윤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이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탄원서를 만들었지요. 붓을 들고 밤새 글을 썼습니다. 서율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강도윤의 붓끝에서 글씨가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서율의 억울함이 글자로 새겨졌지요. 동이 트자 강도윤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탄원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강도윤은 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이면 되겠소. 서율은 탄원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한이 글로 담긴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리,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일이오. 이제 관아로 가야 하오. 강도윤은 탄원서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율이 간직하던 도장과 문서, 조각도 함께 챙겼습니다. 나리,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소. 괜찮습니다. 제 일인데 제가 나서야지요. 서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해가 떠올랐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걸었지요.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나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나졸에게 말했습니다. 사또께 올릴 글이 있소. 전해주시오. 나졸이 강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억울한 일을 고하려 왔소. 나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한 일이야 세상에 많지. 사또께서 바쁘신데 함부로 뵐 수 있겠소? 이 글만 전해주시오. 사또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오. 강도윤은 탄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나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기다리시오. 나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요. 마침내 나졸이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들어오라 하시오. 강도윤과 서율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청사 앞에 이르렀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꿇어앉거라.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탄원서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이냐? 강도윤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러합니다. 배상우가 남의 재산을 가로챘다 이 말이냐? 그러합니다. 문서를 위조하여 한승문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강도윤은 서율이 가져온 도장과 문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한승문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문서의 일부입니다. 사또가 도장과 문서를 받아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아전을 불렀습니다. 기록을 찾아보거라. 한승문이라는 자의 기록이 있는지. 아전이 서고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장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있사옵니다. 10여 년 전 기록에 한승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또는 장부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상우에 대해서도 조사해보거라. 예. 아전이 다시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서율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한승문의 딸이냐? 서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합니다. 어찌 여종이 되었느냐? 도만식이라는 자가 속여서 문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사또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도만식이라. 그자도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사또는 나졸들을 불렀습니다. 배상우와 도만식을 잡아오거라. 예. 나졸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또는 강도윤과 서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돌아가 기다리거라. 조사가 끝나면 다시 부르겠다. 감사합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절을 하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한낮에 떠 있었습니다. 날이 정말 들어주실까요? 서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또께서 조사하신다 하셨소. 믿고 기다리시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배상우가 순순히 잡혀올까? 도만식은 어디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나졸이었습니다. 배상우를 잡아왔소. 내일 신문이 있을 것이니 관아로 나오시오. 나졸이 가고 난 뒤 서율은 떨었습니다. 날이 무섭습니다. 배상우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강도윤은 서율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배상우는 세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터였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관아로 갔습니다. 청사 안에는 배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배상우는 강도윤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허허, 몰락한 양반 주제에 나를 고발했다지.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배상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거만했지요. 사또가 물었습니다. 배상우, 내가 한승문의 재산을 가로챘느냐? 아닙니다. 한승문이 제게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을 넘긴 것입니다. 문서가 있느냐? 있습니다. 배상우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사또가 받아보았습니다. 문서에는 한승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분명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배상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율이 가져온 도장과 비교했습니다.
한참을 살피더니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이 다르구나. 예. 배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문서의 도장은 조금 비뚤어져 있다. 하지만 진짜 도장은 반듯하다. 사또는 두 도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아전들도 모여들어 살폈습니다. 사또 말씀이 옳습니다. 이 도장은 위조된 것 같습니다. 배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이것은 내가 위조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배상우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사또는 나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배상우의 집을 수색하거라. 다른 증거가 있을 것이다. 예. 나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배상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강도윤은 서율을 보았습니다.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일단 배상우를 가두어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두어 두거라. 예. 나졸들이 배상우를 끌고 갔습니다. 배상우는 끌려가면서도 강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들, 기억해 두어라. 하지만 곧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강도윤과 서율에게 말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다시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청사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상우와 도만식이 결박당한 채 꿇어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상우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밝혀졌다. 한승문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빈 문서를 꾸몄으니 이는 큰 죄다. 배상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만식은 양반집 교수를 속여 여종으로 만들었으니 이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도만식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사또는 곁에 놓인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배상우의 집에서 다른 위조 문서들도 발견되었다. 한승문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재산도 가로챘구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배상우의 악행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배상우는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고 허위 문서를 꾸민 죄로 곤장 40대와 유배형에 처한다. 사또. 배상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도만식은 양반집 교수를 속여 여종으로 만들고 문서를 위조한 죄로 곤장 50대에 처한다. 억울합니다. 도만식도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졸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곧이어 형장에서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상우와 도만식의 비명이 들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서율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신분 문제를 바로잡겠다. 서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승문의 집안 기록을 찾아보았다. 외동딸 한서율이 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구나. 사또는 여종 문서를 꺼냈습니다. 도만식이 만든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부당하게 만들어진 것이니 무효로 한다. 사또는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서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서율,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신분을 회복하였으니 떳떳이 살아가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율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강도윤도 함께 절했습니다. 또한 배상우가 가로챈 재산 중 한승문의 것으로 확인된 것은 돌려주겠다. 사또는 아전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집 한 채와 밭 두 마지기가 남아있다. 이것을 한서율에게 돌려주거라. 예. 서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다니. 꿈만 같았지요. 관할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종이 알고 보니 양반집 교수였다지. 강 씨가 참 의로운 일을 했구먼. 배상우 같은 악인이 벌을 받으니 시원하구나. 집에 돌아오자 서율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강도윤은 그런 서율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서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아니, 이제 나리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요. 왜 그러시오? 저는 이제 여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서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라 부르면 되겠소? 서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할지. 강도윤은 서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면 어떻겠소? 서율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소. 강도윤의 말에 서율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때 여종이었고 집안도 망했는데 그런 것은 중요치 않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이 집을 일으켜 세운 것도 당신이고 나에게 희망을 준 것도 당신이요. 강도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하오. 당신이 좋다면 말이오. 서율은 한참을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도윤은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지요. 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였지요. 석 달 후였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한 혼례였지만 마음만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때 몰락했던 강씨 집안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기뻐했지요. 서율은 되찾은 재산으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집도 고치고 밭도 읽었습니다. 강도윤은 품팔이를 그만두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강도윤에게 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서율도 여자아이들에게 글과 바느질을 가르쳤지요. 집안은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쌓였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리, 아니 서방님. 서율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그날 저를 사주신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입니다. 서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도윤은 서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내 삶에 내려온 첫 복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강도윤과 서율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한때 몰락한 선비와 억울하게 여종이 된 양반집 교수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려움을 이겨낸 부부가 또 있을까? 참으로 복된 인연이로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의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서율도 마을 여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지요. 두 사람은 늘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터였습니다. 강도윤은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몽땅 털어 여종을 산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서율도 생각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강도윤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비춰주는 빛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빛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도윤과 서율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두 사람이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